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11월 PC 물가가 전년 대비 2.4% 올랐다는 소식이 벼락같이 나왔죠. 그런데 다행인 건 예상보다 안 나빴다라는 시장의 안도감이 미국 주식시장을 커버할 정도로 상당한 어떤 산타랠리의 가능성을 엿보이는 그런 지표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준이 중시하는 최고로 중요한 물가지표가 PCE죠. 그러나 4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지만 예상치보다는 낮았다라는 그런 결과, 시장이 안도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 상무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전월 대비 상승률이 10월 0.2%에서 11월 0.1%로 낮아졌다라는 점이 포인트죠. 결국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8%로 10월과 동일했다는 지표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파월이 어제 굉장히 매파적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산타랠리가 산타 킬링이 될 수 있을 만한 엄청난 충격을 줬는데 다시 기대감을 지금 불붙이고 있고요.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가 동반해서 껑충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상당 부분 연말 가서 참 어려운 경로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이 있었지만 결국 이것도 굉장한 변수 아닙니까? 보통 PC 지수 같은 경우는 매달 그달 말 끝에 발표하는 것이 관례인데 서둘러서 발표한 또 이런 모양새를 보면 어찌 보면 또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관리 차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표주 종목들 다 뛰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3.8%, 3.08% 정도 올랐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동일하게 0.68% 올랐습니다. 파월의 그 매파적 기준금리에 의해서 엊그저께 어제 완전히 처맞는 그런 어떤 주가 랠리를 보였지만 다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상당 부분 좀 어려운 부분이 엔비디아 AI 칩이 중국과 지금 어떤 트러블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치고 올라가기 버거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를 상대로 지난 1년간 중국으로 유출된 반도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를 했다는 얘기죠. 이 자사 반도체가 어떻게 중국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최종 판매 경로에 대한 내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떤 결론이 날지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운명이 또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애플 전통적인 강호죠. 어제도 역시 1.88% 올랐고 애프터마켓에서도 0.35%. 파월의 발언에 의해서 주가가 처맞기 시작하다가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별히 애플은 음성비서 시리와 챗 GPT 통합을 포함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버전을 배포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의 핵심 기능이 이제 완성이 될 건데 이런 어떤 기조로 가다 보면 역시 애플은 더욱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고요. 다음 주에 시작되는 산타랠리에 본격적으로 그 등에 올라탈 수 있는 가능성 높겠죠. 그리고 대체로 모든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미국 방산업체라 말할 수 있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8.54%나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뛰어 올랐죠.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도 0.16% 정도 더 말미에서도 올랐어요. 이렇게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급작스럽게 더 반등의 추세를 탈 수 있었던 것은 4억 달러 규모의 미 육군 데이터 플랫폼 계약을 본격적으로 체결했기 때문에 호재 중에 호재죠. 이런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월의 강경파 발언 때문에 주가가 그리 큰 폭으로 오르지 못했는데 어제 PC 발표, 긍정적 이 관점을 낳는 PC 발표 때문에 이 호재가 더욱더 대박을 터뜨리게 된 건데 4억 달러 규모면 거의 6천억에 가까운 그런 규모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올해 연말 가장 증시를 좀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은 분야가 슈퍼컴, 양자 컴퓨터죠. 100해년 우주적 시간을 단 5분 만에 뚝딱 해결해 버리는 구글이 개발한 그런 신형 양자 컴퓨터 엔진인데 이런 어떤 발표에 의해서 구글이 어떻게 보면 신호탄을 쏜 거죠. 양자 컴퓨팅. 이게 실용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정말 현실적으로 해내는 엄청난 기염을 토하고 말았는데, 관련 주가들 어마무시하게 오르고 있고요. 아이언큐 17.64% 올랐습니다. 약간의 하락 추세 보였지만 다시 엄청난 기세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요. 양자 컴퓨팅 기술의 대표적인 대장주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리게티 컴퓨팅 역시도 마찬가지고 25.44%는 올랐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3.1% 더 올라가는 어떤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역시 대세는 양자 컴퓨팅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크루즈 여행 폭증 기대감, 팬데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발이 묶여서 여행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던 그런 수요들이 정체되어 있다가 이제 완전히 한 번에 팍 풀려 나오니까 크루즈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증폭하고 있죠. 월간에서는 카니발 주가가 더 오른다. 이 카니발이 미국의 크루즈 여행 그런 종목인데, 매출액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지금 회복해 가고 있고 7%에서 14%, 거의 2배 이상 오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카니발이 역시 이런 호재에 힘입어서 6.44% 지금 오름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크루즈 여행에 폭주하는 까닭은 발이 묶였던 그동안 여행의 폭발적인 수요, 나도 좀 이렇게 답답한 그런 어떤 삶을 좀 정리해서 과감하게 한번 여행을 떠나보자. 그리고 지금 노년층들이 급격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여행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하루를 살아도 좀 의미있게 살자. 미니멀 라이프 폭주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주식은 어제 굉장한 어떤 호재 때문에 PC 하향치, 그러니까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다라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신호가 터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연말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파월이 어제 거의 트럼프와 맞짱을 뜰 정도로 내년에 4번의 기준금리 인하 계획을 2번으로 축소를 해버렸고, 인플레이션 어마무시할 것 같다. 나는 하여간 내년에는 금리를 아주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비트코인도 대못을 박아버렸어요. 어느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연준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연준 비트코인 소유할 수 없다고 단적으로 말을 했죠. 완전히 비트코인 가치가 완전히 떡나가라고 말았습니다. 미 연준 악재에 힘 못 쓰는 비트코인 95,000달러까지 하락하고 거의 내리꽂히는 수준이었죠. 95,000달러면 1억 3천, 1억 5천, 6천까지 가던 게 이렇게 완전히 폭락을 했으니까 거의 아노미 현상이 찾아왔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제 미국 주식시장 1시간, 2시간 전에 PC 물가 2.4% 올랐지만 예상보다 안 나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미 연준 파월 의장의 이런 어떤 목리를 부리는 그런 어떤 모습들에 의해서 금융시장이 출렁거렸었는데 가상화폐 시장 완전히 지금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비트코인 다시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역시도 올라서고 있고, 나머지 알트코인, 리플, 도지코인, 그리고 솔라나까지 회복 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완전히 어떤 파월의 매파적 발언을 뒤집어 엎는 시장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고, 주식시장 역시도 마찬가지. 다우, 나스닥, S&P 500 역시도 계속적으로 산타랠리로 가는 어떤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미국 금융시장은 상당 부분 여러모로 혼조세를 보이는 것 같았지만,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과감한 미국 경제의 호황기라는 그 깃발을 꽂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랠리를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우리 코스피 장세는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플 정도로, 이거 개인이 기업을 걱정해야 될 게 아니라 기업이 개인을 좀 걱정해줘야 되는데, 외국인이 어제 8천억 이상 팔고 나갔습니다. 기관도 역시 이에 뒤질세라 800억 이상 팔고 나갔고요. 이 외자 유출 자체가 상당 부분 좀 한국 경제에 있어서 발목을 붙잡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개인이 또 국장에서 미국 주식으로 갈아탄다는 국내 자체의 셀프 유출도 좀 걱정이 되고요. 그러나 어제는 개인이 7,800억 정도 또 사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리 낙관적이지 못한 어떤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삼성전자가 미 칩스법 보조금에 의해서 47억 5천 달러 보조금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6억 5천 불이 감소가 됐어요.
좀 김이 빠지죠. 투자 금액 조정에 따라서 보조금도 2조 4천억이 줄어버렸습니다. 거의 뭐 9조에서 10조 정도 받을 요량이었는데 이게 2조 4천억 정도가 줄어버렸으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뭐가 좀 찝찝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액수가 줄어든 거, 내달 뭐 20일에 취임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에 맞춰서 뭔가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보조금 지급 문제뿐만 아니라 보호무역 관세 장벽도 엄청나게 도전적인 어떤 장벽이 될 것으로 보여서 대기업 이 업황은 더욱더 날로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조짐이 보여질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악재는 뭐 환율 아닙니까? 지금 뭐 1,450원 거의 노멀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452원까지 찍었었는데 내려가도 뭐 거의 1,443원 정도로 지금 가고 있어요. 환율이 이렇게 폭등을 하니까 뭐 전체적으로 국가 경쟁력 자체가 굉장히 좀 지금 정치적 불안 요소 때문에 상당 부분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게 원화 가치가 제대로 받쳐주지 않으니까 뭐 경기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거죠. 개인은 개인대로 금리 부담에 대한 그런 부담을 더욱 지고 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원화 가치가 뚝 떨어지면서 외화 자본은 더욱더 가속화되면서 빠져나갈 그런 가능성이 아주 크거든요. IMF가 왜 왔습니까? 간단하죠. 외화가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국내에서 그 외화 가지고 뭔가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국가 디폴트가 터진 거고, 당시에는 뭐 환율 금리가 진정이 됐고 뭐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그런 어떤 IMF 구제 금융을 받자마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환율은 2,000원까지 갔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주가는 뭐 개떡락을 했고, 그만큼 이 외자가 빠져나간다는 게 얼마나 개인과 국가에 큰 고통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뭐 부동산 시장 뭐 보합에서 강세로 갈 거라는 예상들이 다 뭐 줄줄이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매물은 88,000 거의 9만 건 선에서 머물러 있어요. 어느 정도 회전 속도를 가진다면 거래량이 조금 회복이 되면서 매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고여 있다는 얘기죠. 최근 하락 아파트 수준을 보면 서울 뭐 일주일 거래인데도 떨어지는 파이가 어마무시합니다. 동작구, 송파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구로구, 노원구 전방위적으로 모든 아파트들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하락 추세의 그 가격대도 굉장히 두텁게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아크롤리버하임 4억 8천 떨어지고, 송파, 호반베르디움 역시도 4억 이상 떨어지고 있고요. 노원구, 상계주공 16단지 2억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6억에서 3억으로 떨어지니까 거의 뭐 반토막이 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강동구, 지금 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곳 아닙니까? 올림픽 파크포레온 입주장과 더불어서 이 주변의 전세가와 매매가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지 정말 물음표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2주일 상간의 거래를 보면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서울에서 성내 올림픽 한양수자인 7억 가까이 떡락하고 있고요. 힐스테이트 암사 3억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길동 우성아파트 2억 7천 정도 하락하고 있는, 강동구가 서울에서 가장 큰 하락의 폭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성동구 역시도 2주일 거래인데 하락폭이 뭐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청계벽산 2억 6천 하락, 레미안 옥스 리버젠 역시 2억 3천 하락, 옥수 삼성 1억 8천 정도 하락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성동구 역시도 거래가 조금씩 트이면서 급매로 나가는 그 가격대가 확실히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동작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크롤리브하임 4억 8천 정도 떨어졌네요. 상당 부분 떨어지는 파이가 크죠. 동작, 삼성, 레미안 2억 5천 정도 하락하는 추세. 이렇게 서울은 전방위적으로 지금 가격 조정기가 확실하게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뒷받침해주는 아파트 거래량 3,104건에 지금 딱 멈춰서 있죠. 뭐 11월에는 거의 뭐 4,000건, 5,000건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완전히 와르르 모든 예상들, 전망들 다 깨지고 있습니다. 그 이하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2월 달도 지금 677건에 불과해요. 이렇게 거래량이 급락하게 되면 가격도 급락할 수밖에 없고, 이 금융시장의 대변동에 그리고 환율 가치까지 뭐 출렁거리는 와중에 좀 전국 불안 요소까지도 겹쳐서 지금 한국 경제는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 갇혀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죠.
서울 아파트값 보합 진입 코앞입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이너스 그래프를 그릴 단계까지 왔고요. 전국은 5주째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2025년 1월부터 금융시장은 아마 지금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욱 요동칠 것으로 보이고 환율은 1,500원대로 예상이 되고요. 미국 증시 폭증, 환율 폭등, 반대적으로 한국 부동산은 급기야 황금성 결여, 잠김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가속화로 가치는 급격하게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무주택자, 1주택자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 앞으로 없을 듯 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미국의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예상보다 하회치로 나왔기 때문에 산타 랠리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 아주 높겠고요. 이로 인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보호무역과 그리고 초강달러로 가려는 그런 정책들, 상대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교육국가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좀 막막한 나라인데 지금 환율까지도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경제 기조도 더욱 경색화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와 연동된 부동산 시장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하락을 경험할 가능성 아주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후반부랑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